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해 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패널 모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세요. 또 뭘 적었어요. 뭐예요?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네, 예쁘게 말할게요. 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이 제 시계로 8시 33분입니다. 예. 지금이 가장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스스로에게 독려할 최적의 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입니다. 와, 감동적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자. 그럼요. 예. 약간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약간 너무 올드해 보여. 다른 생활 독려 캠페인 좋았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호 변호사입니다. 네. 저까지 저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약간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제일 젊은 순간이잖아요. 예. 역시 그 젊은 또 순간 멋있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딱 나오시네. 갈비뼈는 괜찮으세요? 이제 그러면은? 붙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갈비뼈는 갔으니 이제 감기에 대해서 논할 때가 더워서 그렇죠. 냉방병. 오늘 재판정, 오늘 사실은 좀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네. 아무리 바빠도 하나만 잠깐 여쭙고 딱 네네. 1분씩만 답해 주세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 검찰 특검에서 조사 다 받고 경남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특검에서 다시 오라 그럽니다. 네. 또 부른답니다. 이번 주 안에. 이건 무슨 의미예요? 백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고 뭔가 보강하려고 조사를. 아니에요. 저는 이게 특검이 지금 일단은 1차 수사기간이 18일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시 부르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요? 아니 굳이 지금 다시 부를 필요 없이 구속영장 청구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죠. 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 번 더 소환해서 지금 질문이 좀 부족했던 거. 왜냐하면 하루 안에 조사하기는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남은 특검 수사 기일 중에 한 번 더 불러서 보강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는 할 거예요. 특검이 지금 뭐 피의자 신분 전환해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특검의 존재 의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소유하고 있는 진술 증거, 예. 또 객관적인 증거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다. 노 변호사님. 네, 지금 거기다가 제가 불구속 기소 받고 하나 더 말하는 게요. 네. 특검 연장 안 한다 이거죠. 특검 연장 신청은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사가 좀 미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첫 번째 소환했을 때 예. 12시 정도 됐을 때 아직까지 남은 질문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사정이 됐는데. 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예. 밤샘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 그냥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얘기가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 이게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네, 그래서 아까 100장 넘게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그 예. USB를 근거로 해서 드루킹. 그랬는데 그 USB에 나와 있는 거 아마 절반 정도 물어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냥 더 물어보느니 다음에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그쪽 변호인하고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조사 끝나자마자 아마 영장 청구를 고민하네 만에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나왔죠. 사실 그거는 이제 잘 모르고 한 얘기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좀 확실하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른다는 의미.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가요. 아까 제가 예고를 드렸더니 벌써 문자가 올 정도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게 되는 주제거든요.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죠. 동네에다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성범죄자가 쌍둥이입니다. 이럴 경우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쌍둥이 형제를 위해서 면제해줘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범죄길래 신상 정보 얼굴 공개까지 간 거예요? 한 20대 남성이요. 예. 2017년 3월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을 2차례 성폭행을 합니다. 여중생을? 네, 죄질이 극도로 안 좋죠.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까지 합니다. 야. 이건 아마도 뭐 협박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중생의 어머니가 이 피고를 찾아옵니다. 그걸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또 차로 쳐서 부상을 입혀요. 정말 죄질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읽다가 제가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 막 드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예.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면서요,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랑 가까이 살고 있다. 가까이 같은 동네 살고 네, 있다. 근데 자기 얼굴이 공개가 되고 신상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형제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해달라. 아. 그리고 좀 감형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아주 읍소를 강력히 해서 항소심에서는 사실 1심보다 선고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신상공개 고지는 1심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그대로 나왔습니까? 네, 아, 4년간 감형만 신상정보. 된 거군요. 네, 요 4년간 신상정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 그렇게 되자 또 대법원까지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르는 네.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공교롭게도 성범죄자인데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가까운 곳에 사는 형제 입장에서는 성범죄자로 오인받기 딱 좋은 상황.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두 변호사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저희가 임의로 정해드렸다는 거. 백 변호사님. 저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이 범죄자 때문에 엉뚱한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쌍둥이 그 형제에게 너무 큰 이제 인권의 침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 아, 예외를 두는 것이 맞다 네. 생각하시면 백변, 비공개, 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면제해줘야 되면 이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럼 면제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란성은 안 해줘도 되죠. 얼굴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면 우리가 특혜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싫으면 본인들이 사실은 더 조심하시는 게 맞죠. 쌍둥이 형제를 위해서.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 신상 공개, 그러니까 쌍둥이 다른 형제가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공개 원칙대로 가야 된다. 공개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 면제 불가, 유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변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노변과 백변의 의견 확인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다른 쌍둥이 형제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이걸 공개 안 했을 때 얻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신상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근데 법원의 재량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게 무조건이 아니라 재량이에요? 네, 그럼요. 법원의 재량인데 여기서 가장 고려되는 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극도로 죄질이 안 좋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신상도 같이 공개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예를 경우에는 안 해요. 들어서 아버지가 친족 간에 친족 간의 딸을 성범죄 이러면 딱 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럼 피해자의 신상도 같이 공개되는 것 같은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요. 남편이 아내 이런 식의 경우 안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예. 죄질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재판부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이 심지어 근처에 살아요. 심지어 근처에 살면 예. 신상을 공개해서 얼굴까지 공개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엉뚱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는 게 아니라 예. 이 엉뚱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는 쌍둥이 형제의 침해되는 인권을 고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 비공개가 자신이 맞다고 그 생각해요.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십시오. 생각을 나는 해보세요. 정말 아무 죄를 안 짓고 선량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30년 40년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공개되면서 거기서 내가 하던 사업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그럼요.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렇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법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 백변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변님. 그럼 다른 쌍둥이가 이사를 가셔야죠. 예. 그리고 옷도 다르게 입으시고 머리색도 이사를 가면 바꾸셔야죠. 된다.
현재 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약 6만 명인데요. 예. 공개 대상자가 4,088명이라 그래요. 근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 중에서 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에는 76.8%였는데 2015년에는 20.1%예요. 어허. 근데 우리 조두순 씨 사건도 알다시피 사실은 신상정보나 이런 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나 차후에 일어날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쌍둥이 우연하게도 그 범죄자가 쌍둥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저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 예. 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 같은 걸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될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쌍둥이라는 우연적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우연적 사정에 이건 우연적 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우연적 사정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것 때문에 전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신상을 보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같은 효과가 되거나 예.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재량을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노 변호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다른 형제가 다른 곳으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만약 30년 동안 제가 여기 식당을 살고 하고 있는데 있다면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희 동생 쌍둥이 동생 쌍둥이 형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예. 이사를 하게 하면 누가 돈을 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쌍둥이 형제가 받을 피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이사를 그거는 가라는 완벽하게 건. 인권 침해죠. 아니 지금 쌍둥이 형제가 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사까지 가야 돼요? 그건 하긴 아니죠.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이 목동에서 30년 동안 그럼요. 설렁탕집을 했어요. 그럼 설렁탕집도 손님도 많아요. 망해요. 근데 이사를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예. 그런 범죄를 저질러보죠. 제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예.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이 청취자분들께서 그 쌍둥이 형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실효성. 네, 이거 이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고 나서 성범죄가 줄었을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노변님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 이사를 가라는 건 너무 이건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신상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실효성보다 이 쌍둥이 형제가 얻는 피해가 더 크다.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미안하면 쌍둥이로서 범죄를 저지른 본인이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다른 쌍둥이 분 말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라. 본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다른 쌍둥이. 설렁탕집 하는 그 쌍둥이 형제를 가라고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그 사람의 인권 당연히 침해될 수밖에 없죠. 그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기본권이.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그 사람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청취자 의견도 문자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백 변호사님이 상당히 불리한 주제여서 제가 자꾸 돕게 되는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도우나 이렇게 만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문자는.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보겠습니다. 7296님. 처벌도 좋지만 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죠.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처벌 방안을 강화하는 건 어떠냐. 신상 공개 외에 다른 식으로 좀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7296님 주셨어요. 반면에 김옥기님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명의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피해보다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공익에 맞다 하셨습니다. 김창기 님도 이사 가면 된다. 예, 이사를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3680님. 얼굴 공개 안 하는 대신 이분도 똑같은 얘기네요. 공개되는 사람, 그 성범죄자의 징벌을 추가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꽤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2253님은 그 성범죄자를 강제 성형시켜서 공개하며 점점 인권 침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거 근데 가능해요. 이거 그렇죠. 의견 여러 들어왔고 강제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당연하죠. 하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불가능한지 알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사보다 더 하잖아요. 그거는. 자,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청취자 5945님은 신상공개 대신 전자발찌 채우는 건 어떻습니까? 이러셨는데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채워져요? 무조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자발찌도 재량이에요.
그것도 재판부 제외. 그건 이제 재범 위험성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그걸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나중에 구형할 때 청구는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발찌까지는 안 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신상 공개 안 하는 대신 전자발찌 채우는 걸로 이렇게 대체는 안 됩니까? 검사가 이렇게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네,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예.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냐예요. 사실은 이거는 잠재적인 그 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신상을 공개하면 그러면 얼굴 비슷한 사람은 어때요? 쌍둥이는 아니지만 예, 얼굴 비슷한 예. 사람 많잖아요. 바로 그 문자를 지금 2679님이 막 주셨어요. 그래요? 세상에 찾아보면 닮은 사람 많은데 그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공개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근데 하필 같은 동네에 살고요. 예. 근처에 살고 그 지역 단위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오인받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지금 쌍둥이 형제 인권보다는 예.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이번 사안에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전자발찌 안 채웠거든요. 안 채웠어요. 안 채우고 신상 공개만 했어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굉장히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감형이 됐어요. 합의했군요.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도 아무래도 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쌍둥이 형제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사실은 백 변호사님께 굉장히 불리한 주제였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른 죄를 짓지 않는 쌍둥이 형제를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64%대 36%, 36대 64로 그래도 공개하는 게 맞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네요. 예, 저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근데 어떻게 그게 더 인권 침해 소지가 크죠, 사실. 아니죠. 그건 아니, 전자발찌는 본인이 차는 건데 무슨. 잠깐만요. 이거는 나가서 나가서 두 분이 조금 더 토론하시기로 하시고 저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